파트 1. 무릎이 시큰거릴 때 10분만 이렇게 움직이세요.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올라오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시큰거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아프게 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금 쉬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이 시큰거릴 때 단 10분만 움직여도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움직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의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대퇴골과 경골, 슬개골이 맞물려 움직이면서 연골과 인대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구조물들이 몸 전체의 하중을 지탱합니다. 걷기,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이 무릎을 거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혹은 체중이 늘수록 무릎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생기는 통증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생긴 뒤엔 이미 연골의 마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편함을 느낀 순간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무릎이 왜 시큰거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고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무릎의 하중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 그 압력이 곱절로 커집니다. 걷는 동안 무릎에는 몸무게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에 가까운 하중이 실립니다.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관절염으로 발전합니다. 무릎은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나빠지는 관절입니다. 따라서 무릎이 시큰거릴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단,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치료적인 움직임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10분 루틴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순환을 깨우는 준비 동작. 둘째, 근육을 강화하는 중심 동작. 셋째, 관절을 안정시키는 마무리 동작. 하루 한 번, 단 10분이면 됩니다. 무릎을 강화하는 건 꾸준함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파트 2. 무릎을 살리는 10분 루틴 실제 동작 해설.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통증을 줄이는 10분 루틴의 10가지 단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하루 한 번, 무릎이 뻣뻣할 때마다 해도 괜찮습니다. 단, 통증이 심하다면 동작의 강도를 줄이세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편안한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무릎을 곧게 편 상태로 5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감싸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하면서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강화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무릎 돌리기 스트레칭. 두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바퀴 돌립니다.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5바퀴 돌려주세요. 이때 무릎이 뻣뻣하다고 느껴져도 멈추지 말고 천천히 이어가세요. 이 동작은 관절 안윤활에게 순환을 도와 마찰을 줄여줍니다. 무릎이 걸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한결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셋째, 종아리 근육 풀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종아리가 당길 정도로 10초간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 즉 비복근을 이완시켜 무릎 아래쪽 혈류순환을 개선합니다. 무릎 통증의 절반은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잘 돌면 통증은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넷째, 허벅지 뒤 근육 자극하기. 벽을 가볍게 짚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로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5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을 자극해 무릎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앞 근육만 강하면 무릎이 당겨지듯 아파질 수 있습니다. 앞과 뒤의 근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무릎이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섯째, 의자 스쿼트. 의자 뒤에 서서 등을 살짝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하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세요. 앉기 직전에 멈췄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의 충격 흡수 장치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여섯째, 발끝 들기. 벽을 짚고 서서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내리세요. 발끝을 들 때 종아리 앞쪽 근육이 당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동작은 평소 잘 쓰지 않는 전경 골근을 활성화시켜 무릎 하단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10번 반복하면 다리 전체가 따뜻해지고 무릎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곱째, 허벅지 안쪽 자극하기.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웁니다. 양 무릎을 서로 밀듯이 꾹 눌러주세요.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은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며 통증이 생깁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이 안정되고 통증 재발이 줄어듭니다. 여덟째, 무릎 마사지.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손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마사지 전후로 따뜻한 수건을 5분 정도 올려두면 혈관이 확장되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손의 온기가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통증이 줄 뿐 아니라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아홉째, 무릎 스트레칭.
바닥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펴고 수건이나 밴드를 발끝에 걸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세요. 다리가 당기면서 무릎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무릎 뒤쪽의 인대를 부드럽게 만들어 관절이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매일 잠자기 전 해도 좋습니다. 10번째, 누워서 무릎 돌리기.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건 관절 내 순환을 도와주는 회복 동작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고 편안히 할 수 있어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동작이 바로 10분 루틴의 전부입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하루 10분만 꾸준히 하면 무릎이 다시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파트 3. 생활 습관 앤드 잘못된 자세 교정. 운동을 열심히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릎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은 하루 중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앉거나 서 있거나 걷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상 속 자세만 고쳐도 무릎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째, 앉는 자세를 바꾸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을 때 등을 구부리고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 채 오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 연골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세워 등받이에 기댑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하고 무릎 각도는 90도보다 약간 펴진 10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피하세요.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은 바닥에 장시간 앉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시고 바닥에 앉을 때는 쿠션을 활용해 무릎의 압력을 줄이세요. 둘째, 일어날 때는 손보다 다리를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무릎에 짚고 몸을 밀어 올립니다. 이 행동은 순간적으로 무릎에 큰 하중을 줍니다. 일어날 때는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붙인 뒤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서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이 습관을 들이면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걷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걷기 운동은 가장 좋은 재활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걷는다면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발끝이 아니라 정면으로 두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며 통증이 생깁니다. 걸을 때 발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보행 습관은 연골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넷째, 계단 오르내릴 때는 천천히, 짧게, 부드럽게. 계단은 무릎이 받는 압력이 가장 큰 동작입니다. 계단을 오를 땐 먼저 강한 다리로 체중을 실어 올리고 약한 다리를 따라 올라오게 하세요. 내려갈 때는 반대로 약한 다리부터 먼저 내리고 강한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게 합니다.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거나 계단 2칸을 한 번에 오르는 습관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다섯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체중입니다. 체중이 5kg 늘면 걷기나 계단 동작 시 무릎은 20kg의 추가 압력을 받습니다. 즉, 70kg인 사람이 65kg으로 줄이기만 해도 무릎의 부담은 20% 이상 줄어듭니다. 체중을 조절하면 연골 마모 속도가 느려지고 통증 완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단 음식, 밀가루,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여섯째,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 내 윤활액이 굳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통증이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두세 걸음 걷거나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세요.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관절의 유연성이 회복됩니다. 일곱째, 무릎에 차가운 바람을 피하세요. 겨울철 찬 공기가 무릎에 직접 닿으면 근육이 수축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외출 시엔 무릎을 가볍게 덮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무릎이 식지 않도록 얇은 담요를 덮어주세요. 따뜻하게 유지되는 무릎은 혈류가 잘 돌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 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덟째, 무릎을 비트는 자세를 피하세요. 바닥을 닦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무릎을 비틀면서 허리를 돌리면 무릎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때는 무릎과 발끝의 방향을 항상 동일하게 맞추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지면 십자인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아홉째, 걸을 때 신발을 확인하세요. 밑창이 딱딱하거나 너무 낡은 신발은 무릎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쿠션이 적당히 있는 신발, 발바닥이 휘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슬리퍼나 뒷굽이 없는 실내화를 장시간 신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발이 흔들리면서 무릎에 불안정한 힘이 전달됩니다. 신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는 연골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윤활액이 줄어들어 무릎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하루 8컵, 즉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운동 후 한 잔, 잠들기 전 반 잔이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무릎이 한결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자세와 습관만 바꿔도 무릎이 보내는 통증의 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바로 생활의 패턴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트 4. 무릎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영양 관리. 무릎이 시큰거릴 때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연골과 근육, 혈관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느냐가 무릎의 회복 속도를 좌우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콩류는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특히 두부와 생선은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식단을 구성하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만큼 무릎의 하중이 커집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는 관절 속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비타민C는 연골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며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딸기 등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세요.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게 돕습니다. 둘은 항상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 멸치, 치즈, 요거트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을 때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을 함께 드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섯째, 항염식품을 늘리세요.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은 염증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황, 생강, 마늘, 양파, 녹차는 자연이 만든 천연 항염제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생강 속 진저롤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약을 줄이지 않아도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여섯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무릎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 액체는 연골 사이에서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하루에 최소 8컵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운동 전후 한 잔, 잠들기 전 반 잔이 좋습니다. 일곱째, 염분을 줄이세요.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나트륨이 늘어나고 그만큼 관절 주변의 부종이 심해집니다. 국물 요리, 젓갈,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염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종과 통증이 완화됩니다. 여덟째, 설탕과 단 음식을 피하세요.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는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 음식은 통증뿐 아니라 피로감까지 유발합니다.
달콤한 음식이 당장은 위로가 되지만 결국 무릎엔 독이 됩니다. 아홉째, 무릎을 위한 한 끼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무릎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 한 공기, 삶은 달걀 한 개, 두부조림과 시금치 무침, 그리고 연어구이 한 조각. 이 식단은 단백질, 칼슘, 오메가3, 비타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끼가 꾸준히 쌓이면 무릎의 염증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식습관은 약보다 느리지만 몸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음식이 곧 혈액이 되고 혈액이 관절을 치유합니다. 하루 3끼의 선택이 무릎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파트 5. 수면 스트레스 평생 무릎 건강 루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건 운동과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자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는 무릎뿐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첫째, 숙면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잠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자주 깨거나 밤새 뒤척이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죠. 하지만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연골과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치료의 절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릎에 따뜻한 수건을 10분 정도 올려보세요. 피로가 풀리고 관절 주변 혈류가 부드럽게 순환됩니다. 그 다음 무릎을 약간 굽힌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무릎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면 하중이 줄어들어 통증이 덜합니다. 수면 중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얇은 담요나 무릎 워머로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긴장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먼저 자신이 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무릎이 편해진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 통증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을 눈으로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몸의 긴장이 함께 풀립니다. 셋째, 무릎이 아플 때는 쉬는 것도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여야 낫는다는 말에 억지로 운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잠시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엔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이틀 정도 충분히 쉬면 염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다시 회복할 준비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오래 끕니다. 회복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은 통증 인식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이 심하던 분들이 작은 변화에 집중하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되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10분 루틴으로 근육을 깨우고, 생활 습관으로 부담을 줄이고, 식습관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수면과 마음으로 회복을 완성하세요. 무릎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지탱해준 고마운 관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무릎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이 내일의 가벼운 발걸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